안녕하세요, 여러분. 실수는 끝이 아니랬다. 그런데 사람들은 늘 묻는다. 정말 끝이 아닌가? 아니, 끝이 아니라면 도대체 언제부터 다시 시작인가? 김호중이라는 이름 앞에 붙어버린 논란과 상처, 그리고 무대 밖에서 울려 퍼진 차가운 시선들. 그 모든 것 위에 오늘 우리는 한 장의 사주를 펼쳐놓는다. 운명은 변명일까? 아니면 회복의 지도일까? 적어도 사주는 말한다. 문은 닫히지만 문이 닫히는 순간이 곧 다른 문이 열릴 시간표의 시작이라고. 그래서 김호중의 인생은 유난히 극적이다. 누군가는 그를 한순간에 떠오른 사람으로 기억하지만 사주가 비추는 첫 장면은 화려한 꽃길이 아니라 묵묵히 땅을 파고 들어가는 시간이다. 성실함으로 버티고 연습으로 자신을 증명하고 스스로에게 엄격함을 강요하며 무대 위에서만큼은 흔들리지 않으려 애쓴다. 그런데 금과 목의 충돌은 이럴 때 더 잔인해진다. 밖으로는 강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안으로는 스스로를 가장 무섭게 심판하는 판사가 된다.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자기 안에서 이미 유죄가 선고되는 삶. 그게 이 사주의 무게다. 그리고 사주는 말한다. 중년으로 접어들며 한 번에 큰 굴곡이 온다고. 여기서 중요한 건 굴곡이 사람을 끝장내는 낙인이 아니라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만드는 충격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세상은 논란을 단어 하나로 정리하려 한다. 실수, 사건, 의혹, 법적 절차. 하지만 한 사람의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논란이 커질수록 사람들은 더 빨리 결론을 내린다. 끝났다. 돌아올 수 없다. 다시는 못 선다. 그 말들은 칼날처럼 빠르고 차갑다. 그러나 사주는 아주 느린 목소리로 반문한다. 정말 끝인가? 아니면 이제부터 진짜 책임이 시작되는가? 여기서 우리는 다시 열리는 문의 타이밍을 이야기해야 한다. 사주가 말하는 문은 단순히 방송 복귀의 문이 아니다. 더 본질적인 문이다. 신뢰의 문, 스스로를 직면하는 문, 그리고 사람들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마음의 문이다. 이 문은 열쇠가 하나가 아니다. 시간이 열쇠이고 태도가 열쇠이며 행동이 열쇠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언제냐? 논란 직후가 아니다. 오히려 시간이 조금 지나 세상이 조용해질 때 이쯤이면 괜찮겠지라는 안일함이 스며들 때다. 사주에서 금의 기운이 강한 사람은 빨리 정리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목의 기운이 함께 있는 사람은 다시 표현하고 싶어 한다. 그 두 욕구가 합쳐지면 어떤 유혹이 생기냐. 빨리 무대에 서서 빨리 박수를 받고 그 박수로 과거를 덮고 싶은 유혹이다. 사주는 그 지점을 가장 경계하라고 말한다. 문은 억지로 밀면 열리는 게 아니라 문이 열릴 때까지 문 앞에서 사람이 바뀌어야 열린다고. 그렇다면 타이밍은 언제인가? 많은 사람들이 날짜를 묻는다. 몇 월, 몇 년, 몇 살. 하지만 사주는 달력만으로 답하지 않는다. 타이밍은 조건이 갖춰지는 순간이라고 말한다. 첫 번째 조건은 고개를 숙이는 방식이다. 단순히 죄송합니다 라는 문장 한 줄이 아니라 그 문장이 일상에서 증명되는지의 문제다. 사람들은 말보다 시간을 믿는다. 시간이 흘러도 태도가 같으면 진심으로 느낀다. 시간이 흘렀는데도 책임을 피하는 모습이 보이면 말은 오히려 독이 된다. 두 번째 조건은 자기 기운을 조율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이 사주는 스스로에게 엄격한 대신 어느 순간 스스로를 폭발시키기도 쉽다. 감정을 누르고 누르다가 한 번에 무너지는 형태. 그러니 회복은 감정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관리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 된다. 세 번째 조건은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방식이다. 신뢰는 갑자기 회복되지 않는다. 작은 행동이 쌓여서 어느 날 정말 바뀌었구나 라는 문장이 사람들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와야 한다. 그래서 이 사주에 다시 열리는 문은 아주 드라마틱한 장면으로 열리지 않는다. 번쩍이는 조명 아래에서 눈물 한 번 흘린다고 열리는 문이 아니다. 오히려 조명이 없는 곳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사소한 책임을 끝까지 지키는 모습이 축적될 때 열린다. 때로는 봉사, 때로는 공부, 때로는 자기관리, 때로는 관계의 회복. 중요한 건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삶이 달라지는 것이다. 문이 열리는 순간은 복귀 발표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풀리는 순간이다. 댓글의 온도가 달라지고 대화의 결이 달라지고
누군가가 먼저 이렇게 말하기 시작한다. 이번엔 다를지도 몰라. 그 한 문장이 시작이다. 이 지점에서 팬들의 마음은 가장 복잡해진다. 믿고 싶은 마음과 상처받기 싫은 마음이 동시에 작동한다. 사주는 바로 그 팬심의 구조를 이해하라고 말한다. 김호중이라는 사람의 목 기운은 공감과 표현으로 빛난다. 그래서 그의 노래는 누군가의 삶에 깊이 들어간다. 단순히 잘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마음을 건드리는 노래가 된다. 그런데 그만큼 실망의 상처도 깊다. 사랑이 깊었던 만큼 배신감도 커진다. 그러니 회복은 팬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팬이 스스로 마음을 회복할 시간을 주는 것이다. 기다림을 강요하지 않고 용서를 요구하지 않고 그저 변화를 계속 보여주는 것. 사주는 말한다. 강한 금의 기운은 명예 회복에 집착할 수 있지만 진짜 회복은 명예가 아니라 신뢰에서 시작된다고. 그리고 사주는 한 가지 더 강조한다. 큰 시련 뒤에 오는 음악은 이전과 같을 수 없다는 것. 만약 다시 무대로 돌아온다면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려는 방식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세상은 기억한다. 그 기억 위에 똑같은 웃음, 똑같은 멘트, 똑같은 포장으로 올라오면 사람들은 묻는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네. 그러니 사주가 말하는 새로운 길은 음악의 방향부터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더 화려한 노래가 아니라 더 깊은 노래, 더 높은 음이 아니라 더 낮은 고백, 더 큰 환호가 아니라 더 조용한 진심. 금과 목이 조율되는 순간 표현은 더 성숙해지고 절제는 더 따뜻해진다. 그때의 노래는 기술이 아니라 삶이 된다. 사람들은 그런 노래 앞에서 다시 마음을 연다. 나도 살아봤더니 실수가 끝이 아니더라. 그 공감이 만들어내는 무대는 단지 엔터테인먼트가 아니라 인간의 회복이 된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한다. 이 문은 자동문이 아니다. 시간이 지나면 열리는 문이 아니다. 사주는 변화가 있을 때만 열린다고 말한다. 변화는 말이 아니라 습관이다. 습관은 하루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타이밍은 하루아침에 오지 않는다. 오히려 아직은 아니다 라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문은 더 단단해 보인다. 그때 사람은 조급해지고 주변은 흔들리고 팬도 지치고 본인도 무너질 수 있다. 그런데 사주는 바로 그 장면에서 다시 한번 말한다. 실수는 끝이 아니다. 끝은 포기다. 고개를 숙이고 배우는 사람에게 길은 다시 열린다. 문은 열리기 전에 먼저 사람 안에서 열린다. 책임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문이 먼저 열리고 그 다음에야 세상도 조금씩 열린다. 그러니 오늘의 결론은 단순하다. 김호중의 다시 열리는 문은 날짜가 아니라 과정이다. 화려한 컴백 기사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조용한 변화의 누적으로 시작된다. 누군가가 허락해주는 문이 아니라 스스로가 바뀌어야 열리는 문이다. 그리고 그 문이 열리는 순간 사람들은 결국 음악으로 판단할 것이다. 과거를 덮으려는 노래가 아니라 과거를 안고도 앞으로 나아가는 노래인지, 상처를 이용하는 노래가 아니라 상처를 책임지는 노래인지, 그 노래가 진짜라면 세상은 생각보다 오래 기억하지만 생각보다 늦게라도 다시 마음을 연다. 실수는 끝이 아니랬다. 맞다. 끝이 아니다. 다만 그 실수가 남긴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않으면 문은 열리지 않는다. 사주는 외연이 아니라 경고이자 안내다. 문이 다시 열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하되 그 문 앞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태도를 말한다. 책임, 성찰, 그리고 행동. 이 세 가지가 갖춰지는 순간 그때가 바로 다시 열리는 문의 타이밍이다. 그리고 그 문을 통과한 뒤에야 비로소 진짜 무대가 시작된다. 과거의 영광이 아니라 진심의 무대. 그 무대가 온다면 사람들은 다시 묻게 될 것이다. 이제는 정말 달라졌나? 그리고 그 질문에 노래로 대답할 수 있다면 그때 김호중의 시간은 다시 흐르기 시작할 것이다.